안녕하세요. 사주와 부동산의 추선입니다. 오늘은 한강 북쪽의 가장 강력한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는 용산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아무래도 뭐 강남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용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용산 쪽에서 아주 유망한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계신 그 사장님을 한 분을 모셨고요. 총 2편에 나눠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은 용산 전반에 대한 지식을 아우르는 시간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한남 뉴타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본인 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용산 한남 뉴타운에서 명인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김한종이라고 합니다. 북두칠성 한남 뉴타운 투자연구소라는 네이버 인터넷 카페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 전문 지역은 한남 뉴타운 쪽이긴 합니다만 용산 전역을 이제 커버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용산 지역 부동산 어떤 현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카페는 북두칠성 한남 뉴타운 투자연구소 네이버 카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용산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카페에도 많이 가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용산의 입지와 가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용산은 뭐 한강을 중심으로 보면 가장 정중하게 위치해 있죠. 반포처럼. 네. 그러니까 반포가 강남에 있다 그러면 용산은 강북에 그렇죠. 한강 정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강동, 강서, 강북, 강남 어디든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게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일 것 같고요. 네. 또 용산하면 저는 이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미군기지. 예, 미군기지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국제업무지구가 많이들 짓고 있고 곧 입주하는 곳들도 생기잖아요. 네. 용산 레미안이라든가. 네. 그런 것들도 생각이 나고 또 이제 제가 순천향 병원 네. 인근에서 제가 한 10년 이상을 살았어요. 그러셨구나. 예, 그러다 보니까 재벌들은 어떻게 사나 가끔 그 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재벌들 그 집들도 좀 구경하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SK 회장마저 이제 거기다 집을 사서 그렇죠. 4대 그룹, 예, 네. 4대 그룹 회장이 전부 다 그쪽에 이제 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재벌 주택들도 생각나고요. 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외국인들이 많은 이태원 거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단어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용산의 지리적인 특징을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네.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용산의 어떤 그 핵심적인 단어를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용산 같은 경우에는 한강을 바로 남향으로 조망 가능한 서울의 딱 한복판 지역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구, 또 여의도, 또 강남이라는 서울의 3대 도심 축의 정중앙에 용산이 딱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이라고 할 때 그 용자는 용용자, 산은 남산에서의 산자를 이제 따와서 이제 만든 그 지명이고, 용산구의 그 북쪽은 그 남산 녹지축, 그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고, 왼쪽은 마포구, 오른쪽은 성동구, 또 한강 건너편은 바로 이 동작구하고 여기 반포, 서초 이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을 이제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큰 이미지로 봤었을 때, 위쪽으로는 이제 뭐 북한산, 경복궁, 광화문, 뭐 청계천 이런 지역이 있고, 또 서쪽으로는 최근에 이제 또 많이 이제 언론에 뜨고 있는 마고 부지라든가 또 뭐 목동 이런 지역이 있고, 또 동쪽이라고 하면은 뭐 위례 신도시라든가 워커힐, 또 올림픽공원 이런 지역이 있고, 남쪽은 뭐 강남구, 서초구, 또 뭐 여의도 이런데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죠. 용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그 정중앙인 남산의 그 바로 밑에 배산임수 땅입니다. 여기 남산의 산 기슭으로부터 적당한 이제 구릉지 지형이 이 한강 쪽으로 이렇게 쭉 펼쳐지고 있는 곳이죠. 용산이 이제 현재는 아직까지는 좀 이 개발이 많이 진척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좀 볼품이 약간 좀 떨어지기도 합니다만, 이미 개발의 광풍이 불기 시작한 곳입니다. 이 부동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용산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검토하지 않은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매우 핫한 동네죠. 용산역의 그 바로 앞쪽으로 펼쳐져 있는 한강로 쪽, 이쪽은 이미 주상복합이라든가 오피스 빌딩, 또 오피스텔
이런 쪽에 고층 빌딩들이 위용을 이제 막 드러내고 있고, 또 일단은 용산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 시장이 아니고 성장기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동네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물론 향후 중장기적으로도 이 용산에 대한 투자 열기는 매우 강하게 형성되어 갈 지역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대표님을 모신 이유도요. 그 용산이 기본적으로 한강의 중심에 있다라는 그런 메리트도 있지만요. 네. 제가 이제 용산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볼품없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뭐 볼품없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지만 네. 얼마 전에 이제 그 드림 허브 때문에 굉장히 큰 물을 먹었기 때문에 네. 서초나 강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빛을 발할 동안 네. 빛을 발하지 못했다는 점이 이제 맞습니다. 오히려 이제 지금 이제 성장기에 네. 들어가서는 거 아니냐 네. 이 정도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네. 용산의 매력을 느끼고요. 네. 또 하나는 강남을 제가 전문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강남에서는 한강 조망권이 아무리 잘 나와도 네. 북향이라는 단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다라고 보면 강을 진정으로 내려다보면서 남향이 된다라는 것은 용산이나 성동구, 네. 즉 강북에 위치해야 그게 가장 의미가 있는 진정한 그 강변 조망권이 아니냐. 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용산을 보고 있거든요.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다음 장 설명해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하신 말씀으로 보면 강남 쪽에는 반포와 압구정이 있다라고 하면 강북에는 용산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용산도 사실 섹터가 전체적으로 넓어서 용산구라고 하면은 이게 그냥 막연하게 한남 뉴타운, 미군 뭐 기지 뭐 이 정도밖에 일반인들은 감이 안 오시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좀 섹터를 조금 나눠서 네.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표님. 알겠습니다. 네, 지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보시는 페이지가 이제 용산구의 그 전체적인 개발 이슈들을 이제 한 페이지로 만든 것입니다. 왼쪽 편으로 보시면 이 철도기지창, 거기 서부이촌동입니다. 국제업무지구, 아까 말씀하셨던 드림허브라는 이제 그 시행사가 저걸 개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가 지금 좌초된 상태에서 지금 다시 이제 어떤 그 개발 계획의 청사진이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용산이 그 성장기에 빨리 못 들어선 이유가 사실은 여기가 깨지면서 네. 물먹은 그런 저게 느낌이 굉장히 컸죠. 악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그 아무튼 간에 그 왼쪽 편이 이제 뭐 그 국제업무지구라든가 신계동, 문배동, 효창, 청파 이런 쪽을 이제 재개발하는 지역들이고 또 그 2번이라고 썼죠. 2번 한강로 쪽.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쪽은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해서 용적률 800%라든가 1000% 정도 되는 그 일반 상업지구 개념에서 주상복합들이 많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동네고요. 또 3번 아래쪽에 동비촌동 그쪽은 뭐 한강 맨션이라든가 신동 아파트라든가 그런 재건축이 이제 뭐 진행되는 동네고. 한강 맨션은 어저께도 그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한강에 있는 동 한 동이 맞습니다. 제외되는 걸로 해서 28동인데 네네네. 28동만 지금 그 동만 이제 그 동의율 50% 맞아요. 초과를 못 해가지고 네, 총 20분 중에 10분만 맞습니다. 찬성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동네죠. 예, 여하튼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게 이제 중요한 네, 거고요. 시작을 이제 재건축을 또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그렇죠.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위쪽 일단 가운데 부분 이제 녹색으로 된 부분이 현재 그 용산의 그 미군기지 8군이 있는 미8군이 있는 동네인데 그 이제 용산 공원으로 전부 탈바꿈하는 곳이 되고요. 위쪽으로는 공원의 위쪽으로는 후암동, 가rol동, 또 동자동 그런 쪽에 있고 오른쪽 남산과 용산공원 중간에 해방촌이 있고 또 그 해방촌 밑에 파란색으로 제가 이렇게 실선으로 그어놓은 부분이 바로 경리단 길입니다. 굉장히 핫플레이스죠. 최근에 지난 3, 4년 사이에 그쪽에 이제 상가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가격이 급등을 했죠. 그리고 그 밑에 6번이라는 동네는 이태원동, 한남동, 재벌들이 사는 동네가 바로 남산 밑, 저 산 기슭에 있고, 그리고 밑에 한남뉴타운, 이쪽은 재개발, 한남뉴타운 이제 지금 이제 최근에도 뉴스가 계속 이제 뜨면서 이 지분 가격이 굉장히 이제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맨 오른쪽 편에는 그 부촌들 이미 부촌으로 형성되어 있는 한남더힐 또 유엔 빌리지 이런 동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용산의 개발 지역들을 한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도 어저께 3구역이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네, 그 서울시 그 뭐 심의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의를 했고 네, 이제 수권소위원회
네. 또 밑으로 내려가서 조만간에 촉진계획 변경 인가를 서울시가 이제 그렇죠. 내줄 것입니다. 다음 달에 이제 한 두 가지 문제만 해결하면 맞습니다. 그게 나오는 걸로 그렇게 어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네, 저희가 사실은 이거를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방송까지 하기까지. 예. 근데 이제 방송을 앞두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한강 맨션이라든가 네. 뉴타운 같은 기사들이 나오는 걸 보면 네. 저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준비성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내용 알려주세요. 이제부터는 이제 용산의 이제 그 개별적인 호재들, 부상하고 있는 핫한 지역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첫 번째 1번입니다. 그 우측 상단에 이제 빨간색으로 이 위치도를 이제 설명을 해놓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거는 네. 지금 전 페이지의 위치도와 맞춰보면 되는 거죠? 전 페이지. 네, 보시면은 1번. 여기 근처에 있는. 예. 그래서 예. 이게 지금 여기 화면으로 와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 지역에 대한 소개고요. 네. 일단은 이쪽은 이제 서부 이천동입니다. 서부 이천동에 이게 지난 드림허브로 해가지고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겠다라고 했다가 투자 모집에 실패했다거나 또 그쪽에 서부 이천동 주민들의 어떤 반대 목소리 그런 걸 극복하지 못한 관계로 일단 2013년에 한번 그 국제업무지구 사업이 무산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서울시라든가 코레일 또 지역 주민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다시 이쪽 지역을 활성화 또 개발시킬 수 있겠느냐.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가시권에 들고 있는데요. 일단 왼쪽 그림 보시면 서부 이천동 지구 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지금 이게 2016년 2월 달에 이렇게 한번 만들어진 상태고요. 또 오른쪽 그림이 뭐 예전 그림이지만은 그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요 두 개 지역 모두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 왼쪽 그림에 대해서는 이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 쪽은 이 준주거지로 용도를 상향을 시켜서 용적률을 좀 더 올려서 자체적인 개발을 진행하고자 한다라는 측면이고요. 오른쪽에 그 용산 국제업무지구, 이거는 지금 서울시가 그 용산 옆세권 개발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고, 올해 말쯤 되면은 이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새로운 개발 청사진이 다시 제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표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드림허브가 망가졌잖아요, 사업이. 네. 그리고 나서 그럼 지금 뭐 나머지 이제 잔여 소송들을 네.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네. 그러면 최근에 서울시 입장은 어떤 건가요? 일단은 소송이 한 두 건인가 세 건 정도 걸려져 있는데, 네네. 일단은 그 코레일에서 그 드림허브 쪽으로부터 토지를 다시 이제 소유권 넘겨받는 식으로, 네. 소송은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 소송은 소송대로 이제 뭐 해결이 될 것이고, 일단 이 땅을 놀릴 수는 없겠다 해가지고 이제 전문가 집단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땅의 그 개발 계획 청사진을 다시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송과 개발 계획은 별도로 해서 네.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면서 네. 소유권을 찾아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개발 계획은 진행하겠다. 뭐 현명한 판단인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그 용산공원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제 빨간색 2번이라고 써져 있는 이쪽이 이제 한강로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강로 쪽은 이제 용산공원의 왼쪽 편으로 광범위하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이 땅을 가지고 지금 중구 도심의 어떤 그 사무실 공실, 그 사무실의 부족 그런 것을 이쪽 한강로 쪽에서 도심과 부도심 기능을 연계시켜 가지고 이쪽 한강로 쪽을 주상복합이라든가 업무 빌딩, 또 오피스텔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짓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저기 A, B, C, D 해서 K까지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는데 이거 설명드리려고 하면 시간이 좀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 중에서 특히 특별하게 신경 써서 좀 봐야 될 것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시면은 그 G라고 해가지고 네, 여기 있네요. 예, 그쪽 앞에 그쪽이 이제 아모레 퍼시픽. 굉장히 그쪽은 건물이 밀도감, 매스감이 강조가 되면서 지금 굉장히 지금 건물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올 8월 달쯤에 이제 준공이 된다라는 거 하나 하고, 또 밑에 그 J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여기네요. 네, 그 국제빌딩 4구역이라고 네. 하죠. 옛날에 그 용산 참사 났던 지역이 바로 J 국제빌딩 4구역입니다. 여기를
이 효성 쪽에서 이 시공사를 이제 효성 쪽으로 바뀌어지게 되면서 현재 공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용산 레미안하고 프루지오 서밋 같은 경우는 입주가 곧 임박하지 않았나요? 예, 직접 그 용산역 앞에 가면은 거기 이미 이제 웅장하게 두 개의 그렇죠. 단지가 이제 막 여기 정도 되는 거죠? 예, 그쪽. 예, 요렇게죠, 이렇게. 예. 또 한번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네. 네. 동부이촌동입니다. 동부이촌동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동부이촌동은 정남향 한강에 바로 면해져 있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어떤 입지고 그들만의 리그가 강조가 되는 지역입니다. 이쪽은 이제 재건축이 이미 진행이 된 첼리투스 굉장히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일단 이쪽은 재건축입니다. 왼쪽 하단 그림의 그 1번 같은 경우가 그 GS 한강 자이. 네. GS 한강 자이가 27평이 일부 있고 나머지 전부 다 중대형으로 이미 재건축이 완료된 단지고 네. 그 옆에 2번이라고 쓴 것이 한강 맨션 자리입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언급했던 그 단지이죠? 그렇습니다. 그 오른쪽에 그 한강 맨션 재건축 정비 계획안이라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 이제 서울시에서 최근에 이 정비 계획안이 요 그림으로 이제 통과가 된 바가 있었고요. 네. 또 3번 같은 경우가 그 첼리투스죠. 여기가 첼리투스고요. 예, 그 단일 평수 거기가 50평인가요? 여기 단일 평수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네. 그 위에 5번 같은 경우가 그 이촌 현대 아파트라고 해서 이쪽은 주민들이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그 중에서도 수평 증축 리모델링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법적인 요건, 동의율 요건도 확보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리모델링이 본격화될 지역이고요. 네. 오른쪽 4번 같은 경우가 그 유명한 서빙고동의 신동아 아파트입니다. 전부 신동아 아파트는 일부 세대를 빼고선 전부 다 중대형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최근에 요 신동아 아파트도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이제 올 한 10월 정도 되면은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동네죠. 사실 이제 안타까운 게 동부 이촌동도 굉장히 좋은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좀 한 발 늦었죠. 그렇죠? 예, 이제 그렇습니다. 반포나 개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입주까지 나온 시점에 그렇습니다. 이제 뭐 정비 계획안 내진 조합 설립 이 정도 단계에 가 있다 보니까 네.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 그 성장기 네. 이미 이제 완숙기에 들어간 게 아니라 네. 성장기라서 더 관심이 가는 네. 뭐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광고 시간이 잠깐 있습니다. 자, 광고 하나 보시고 하시겠습니다.